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이렇게, 기립근 테스트죠. 기립근 테스트와 옆구리 테스트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해보시고, 이렇게 구분이 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에 같은 경우, 저희 아내와 저희 딸아이는 이거 뭐 잘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씩 더 좋아져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테스트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테스트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뭐 기립근 테스트는 이제 좌우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기립근은 회전하는 거고, 옆구리 테스트는 뒤뚱뒤뚱 걸으면서 상체가 오른쪽 왼쪽 옆구리 쪽으로 얼마나 기울어지느냐 이건데, 이제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느껴지는데, 뭐 어떻게 차이가 나서 이제 뭐 모래주머니를 조정하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점점 그 차이가 좁혀지면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오른쪽으로 기우는지 왼쪽으로 기우는지 이제 차이가 거의 비슷해져 버리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구분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잘 못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실 필요 없고,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뭐 느껴진다고 무조건 많이 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미세한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을 것 같고, 일단 최대한 균형점, 그러니까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비슷한 게 좋은 거니까, 딱 가운데 머물러 주는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게 기립근이나 옆구리가 이렇게 요동을 치지 않아요. 딱 오뚜기처럼 오른쪽으로 갔다가도 제자리 돌아오고 왼쪽으로 갔다가도 제자리 돌아오고 이렇게 됐었는데, 몸이 망가지고 나서는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제자리 안 돌아오는 거예요. 혹은 또 왼쪽으로 갔다가 제자리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옆구리하고 발바닥과 옆구리와 기립근을 조작을 안 해주면 제자리에 안 돌아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안 돌아오는 상황에서 계속 살아버리면 점점 더 기울기는 치우쳐 가겠죠. 그죠? 이게요, 센터에서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몸은 자꾸 이상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몸이 막 꼬여 들어가면서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막 머리도 아프고, 막 하여튼 발부터 몸 전체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현상을 겪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하여튼 기립근 테스트, 옆구리 테스트,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까지, 그죠? 우리가 어제는 걷기 테스트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뭐 걷기 테스트는 하도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죠? 걷기 테스트 맞춰서, 걷기 테스트에서 발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갈 때는 제가 발바닥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발바닥을 지면에 탁 밀착시켜서 싹 몸을 이렇게 돌려주고, 그렇게 해줘야 이게 이 앞뒤 발이 좀 바뀔 수 있을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게 조금 도움이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느꼈고, 여러분한테 한번 추천을 해본 겁니다. 일단은 제가 하여튼 기립근이 왼쪽으로 좀 돌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이고 생각보다는 좀 기립근이 많이 돌아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도 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저께도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물론 제가 뭐 컨디션이 나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컨디션이 나빴다라면 벌써부터 알아차렸을 거예요. 컨디션이 안 나쁜 상태에서 기립근이 좀 돌아간다고 해서, 근데 뭔가 모를 이상한 느낌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조금 약간 2, 3% 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걸 기립근 문제로 이렇게 봤는데, 약간은 제가 좀 판단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기립근 문제는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거의 한 50 몇 년 동안 기립근이 돌아가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게 왼쪽으로 돌아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혀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상황 자체를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늦게 알아차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조금 느끼기에 이거 생각보다 세구나. 그러니까 이걸 왜 그렇게 느끼는가 하면 저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조치를 취해보거든요. 왼손에 차고 있는 걸 벗어보기도 하고, 그 왼손에 차고 있는 게 이게 길이끈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자꾸 왼손을 자꾸 벗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벗는 건 아니에요. 서 있을 때는 차고 앉거나 누워 있을 때는 한 번씩 벗어주는 게 뭐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이따가 원리를 설명을 해 볼 텐데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면서도 심지어 이렇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이걸 좀 개선을 해주려고. 그냥 운동을 해서 개선이 되면 개선하면 좋은데, 이제 누워있을 때가 좀 불편하더란 거예요. 낮에 운동을 할 때는 전혀 불편함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워있으면 뭔가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이거 어떡하지 해서 왼손을 벗고, 누워서, 왼손에 찼던 그 200짜리를 오른손에 심지어 또 채워주고, 누워있을 때. 이게 오른손에 차면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향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가슴에다가도 모래주머니 2kg짜리 한 개 정도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올리고 이게 이제 피가 이쪽에 부족한 것도 맞는데, 기립근이 부족하니까 센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제 피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모래주머니를 올려놓고 왼손에 더 차고 하니까 기립근이 왼쪽으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왼쪽으로 조금 지나치게 움직여 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어젯밤에는 제가 그런 식으로 잤습니다. 왼손을 벗어서 그러니까 오른손에 400을 차게 된 거죠. 오른손에 400 차고 오른쪽 가슴에 하나 올리고 옆구리에 물병도 하나 기대고 이렇게 잤습니다. 이렇게 자니까 그런대로 편하게 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자,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느껴봤는데 그냥 그러면 이 기립근이 돌아간 게 얼마나 돌아갔을까. 분명히 테스트를 해보면 아직도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요. 심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데, 이게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한 5일 정도 된 것 같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더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5일 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내가 못 알아차렸으니까 예상만 그렇게 해봤는데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간 지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나쁘니까 저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걸 여러분한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 아내 상황과 저희 딸아이의 상황을 참고 삼아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저희 딸아이도 저처럼 기립근이 약간 원래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친구인데 왼쪽으로 약간 돌아갔어요. 저보다는 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바 현상이 저보다는 약한 것 같고, 저는 저희 딸아이보다 더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기립근 운동을 제가 한 2주 동안 계속 관심 갖고 막 계속 했던 그런 구석이 있거든요.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확 돌아간 것 같고, 저희 딸아이는 저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반 정도 했을까, 한 3분의 1 정도 했을까, 그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느낌이, 긴가민가한데 제가 보기에는 왼쪽으로 약간 돌아가 있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기립근 운동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향이 있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거의 가운데에 도달한 것 같아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느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약간 왼쪽으로 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거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지금 기립근 운동을 하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립근 운동을 따로 특별히 많이 하지 않아요. 가끔씩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정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양팔을 같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고,
그 피로에 의하면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렇게 세트 운동과 기립근 운동을 같이 합니다. 세트 운동도 약간 기립근 운동에 가까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죠? 제가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세트 운동도 반대로 했다 그럽니다. 예전에 했던 거하고 반대로 했고, 기립근 운동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기립근 운동을 하고, 발도 약간 반대로 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아직 다리는 아직 개선이 안 이루어졌어요. 다리는 아직 개선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 이제 발바닥을 이용해서 요즘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죠. 발바닥을 이용해서 오른쪽.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로 나가 있기 때문에 발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돌려줘야 됩니다. 옆구리도 오른쪽이 여전히 약하니까 옆구리도 오른쪽이 여전히 약하고 근데 기립근은 약간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 같고 옆구리는 오른쪽이 약하고 발도 뭔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현상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자꾸 돌려줍니다. 발바닥을 이용해서 발바닥을 지면에 탁 붙여서 쫙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뭐 누워있을 때도 발에도 이렇게 스트레칭 바를 걸기도 하고 모래주머니를 다리 쪽에는 좀 차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스트레칭 바를 근데 지금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자꾸 세밀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왼손에 차는 모래주머니와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왼손에 차는 모래주머니와 옆구리에 차는 모래주머니가 개념이 약간 다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옆구리에 차는 모래주머니는 그냥 옆구리만 도와주는 겁니다. 옆구리만 도와주는 거고 왼손에 차는 모래주머니는 기립근을 도와주는 거예요. 기립근을 도와주면서 옆구리마저도 도와줄 수 있다. 어떨 때냐면 서 있을 때, 활동할 때. 서 있을 때는 이게 왼손의 중량이 그 왼손에 어떤 무게를 들고 있으면 물병이나 이런 걸 탁 들고 있으면 내가 신체적으로 이 무게를 버티는 힘이 팔도 되지만 오른쪽 옆구리 그러니까 왼손에 들고 있으면 오른쪽 옆구리가 이 무게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병 들면 잘 모르죠. 한 10kg, 20kg 짜리를 왼팔에 딱 들면요 오른쪽 옆구리가 단단해져요.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옆구리 운동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옆에 원반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그죠? 바벨 같은 걸 왼손에 잡고 이렇게 하고 오른손에 잡고 이렇게 하면 반대쪽 옆구리가 세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여튼 그 왼손의 역할은 기립근을 돌려주기도 하고 반대쪽 옆구리를 강화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문제는 서 있을 때만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누워버리면 팔의 무게가 전혀 작동이 안 되죠. 팔이 옆구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버립니다. 누워버리면 이게 다 분산이 되어버리니까 심지어 앉아있을 때도 크게 영향을 못 줘요. 옆구리에. 누워있을 때보다는 좀 영향을 주기는 주는데 앉아있을 때는 한 20% 30% 정도밖에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막 팔을 흔들고 있으면 약간은 영향을 줘요. 근데 엉덩이가 의자 위에 이래 앉아 있어 버리니까 힘이 분산돼 버리니까 왼손에 무거운 거 찼다고 해서 뭐 무거운 건 아니죠. 뭐 200, 뭐 500 이런 거 차고 있다고 해서 오른쪽 옆구리에까지 힘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허벅지 위에 턱 올리고 있으면 거의 제로에 가깝고 팔을 조금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약간 영향을 미쳐요. 약간. 왼팔의 무게가 오른쪽 옆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손에 낮에 활동할 때는 양손에 200, 200을 차요. 지금 현재로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현재로서 양손에 200, 200을 차고 항상 그런 건데 저는 앉을 때는 왼손에 있는 걸 빼버려요. 왼손에 있는 걸. 왼손에 있는 걸 빼버려요. 그 왼손을 빼서 그냥 이래 내버려 두기도 하고 가끔씩 그냥
오른쪽 옆구리를 좀 도와줄까 해서 오른쪽 앞쪽 호주머니에 이렇게 그것도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다리 바깥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해서 호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하고 안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옆구리가 약하다 싶으면 넣어주기도 하고 안 약하다 싶으면 그냥 왼손을 벗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잠깐 앉았을 때는 벗지 않습니다. 그냥 차고 있습니다. 그냥 차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눕게 되면 무조건 벗습니다. 왼손을. 왠가 하면 왼손을 차고 있으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지금 기립근이 왼쪽으로 힘이 더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손에 200을 차면 왼쪽이 이겨버려요. 왼쪽이 이겨버리더라고요. 근데 서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옆구리에 도움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왼팔에 피가 많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평생을 오른손으로 살아왔는데 왼팔에 피가 많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200을 채워놔도 괜찮으니까 차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저거는 보세요. 기립근이 왼쪽으로 저처럼 오바 현상을 해서 기립근이 원래 오른쪽으로 돌아가던 사람이 왼쪽으로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바뀌어버린 걸 오바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로 돌아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기립근이 확실히 왼쪽에 이겨버리니까 왼팔 운동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져요. 왼팔 운동하니까 기립근이 왼쪽이 자꾸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 지금은 거의 양팔을 같이 운동하든가 기립근 운동할 때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오른팔을 조금 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세트 운동을 반대로 해야 되니까. 세트 운동을 제가 옛날에는 오른팔 먼저 하고 왼팔 나중에 했잖아요. 지금은 왼팔 먼저 앞으로 밀고 옆에서 당기고 또 오른팔은 뒤로 당기고 옆으로 밀어주고 겨드랑이로 이렇게 한번 당겨주고 오른팔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른팔을 좀 더 해야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손에 물병 잡고 옛날에 왼손에 잡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뛰다가 또 등 뒤로 이렇게 뛰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오른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이것도 기립근 운동이에요, 사실은. 지금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물병 운동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어제 조금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의외로 이게 물병 잡고 이렇게 하는 게 기립근을 바꿔주는데, 그러니까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왼쪽으로 이걸 많이 하면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병으로 이렇게 하는 거. 네? 근데 하여튼 세트 운동을 반대로 꼭 해야 약간 풀리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는 오른팔은 앞으로 밀었잖아요. 그죠? 오른쪽 가슴 쪽으로 피가 많이 몰리고 오른팔은 또 옆에서 잡아 당겼단 말이에요. 그죠? 옆에서 잡아 당기고 또 왼팔은 뒤로 잡아 당기고 옆으로 밀고 또 위에서 밑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앞으로 밀었으니까 이게 피가 앞쪽으로 몰려왔고 왼쪽은 뒤로 당겼으니까 피가 뒤쪽으로 가면서 기립근이 돌아간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운동, 세트 운동 원리가 그거예요. 기립근을 돌려주는 운동 방법인 거예요. 오른쪽은 앞으로 밀고 왼쪽은 뒤로 당겨버리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물리학적으로, 현상학적으로 그렇게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 돌아가 버렸으니까 반대로 운동해야죠. 왼쪽은 앞으로 밀고 오른쪽은 뒤로 당겨야만 기립근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이동을, 정상적인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냥 오른쪽으로 막 기립근 운동한다고 해서 이게 풀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세트 운동을 반대로, 내가 세트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진짜 세트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매일 뭐 몇 세트씩 계속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지팡이도 짚고 다니고 많이 했으니까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죠? 변화 일어난 건 참 기쁜 일인데, 근데 이제 좀 오버가 됐어요. 좀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자리 돌려놓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반대 작업으로. 제가 아까 그랬죠. 뭐 누워있을 때 옛날에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는 왼쪽 가슴에 올려놓고 왼손에 더 차고 이랬는데, 이게 반대로 갈 때는 오른손에 더 차주고
오른쪽 가슴에 혹은 이 어깨 축지 쪽에 머리주머니 올려놓으니까 편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면 한정없이 복잡한데, 원리를 잘 이해하면, 아, 내가 그동안은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이 셌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다리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다리는 반대일 수 있어요. 하여튼 상체 쪽으로, 옆구리부터 상체 쪽은, 하여튼, 다리하고 옆구리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상체는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맞춰보는 겁니다. 그죠? 그 손에 차고 있는 게 기립근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 세트 운동을 제가 반대로 이렇게 해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꼬여있던 게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바 현상이 됐다가, 풀리는 느낌, 꼬여있던 뭔가, 그러니까, 왼팔이 막 불편하다가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오른팔도 불편하다가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이거, 기립근이 왼쪽으로 완전히 돌아갔을 때는 확실히 세트 운동을 반대로 좀 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물병도 이렇게 운동해줘야 되고, 또 기립근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줘야 되고, 심지어 등짝도 오른쪽을 눌러줘야 됩니다. 등짝도 오른쪽을 눌러줘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걸 모든 걸 반대쪽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꾸 돌려주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죠?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그러면 좋은 거죠. 일단 다음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다음 동영상에서도 하여튼,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